안녕하세요. 이영석입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환경으로 변할까라는 주제로 계속 지금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창업 시장은 어떻게 재구조화될까? 이것에 대한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많이 겪으셨겠습니다만, 코로나가 옴으로 인해서 직장인 가운데 상당수가 재택근무를 하게 됐죠. 근데 그때 이제 기업들이 하나같이 느낀 게 뭐냐 하면, 뭐 한 30, 40% 정도는 원격 근무를 해도 되겠구나. 내지는 이 정도는 없어도 회사는 돌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밀려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될까? 당연히 일자리를 구할 수 없으면 이제 창업할 수밖에 방법이 없죠. 그런데 창업 영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뭐 제조업, 벤처업에 이르기까지, 자영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보통 보면 이 굉장히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은 자영업에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제조업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야가 한정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인들이 쉽게 내 역량에 따라서 어떤 분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업하면은 큰 기업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스케일이 있고요. 스타트업이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 분야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에 사회적 경제 기업, 소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큰 기업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라는 것을 약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보통 그 큰 기업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 그 하위 촉매 기술에 대해서는 그 스타트업이나 자영업에서 그걸 수용하거나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큰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할까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그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큰 기업들은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계속 진행해 왔지만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가장 뜨는 것도 이제 전망이 좋은 것 가운데서 이제 IoT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IoT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뭐 원격 진료라든지 원격에 관련되는 것은 IoT가 다 처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매 유통 쪽에도 IoT가 접목이 될 것 같고, 다양한 분야에서 IoT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에 뭐 삼성, SK에서 굉장히 주가 오르죠. 이런 것도 IoT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저기술, 기저 콘텐츠이긴 하지만 빅데이터 쪽이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겠고요. 5G 같은 게 이제 굉장히 크게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기업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을 통째로, 기술을 통째로 해서 쓸모있게 통합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대기업이 하겠죠. 그래서 Just Work Out 같은 그런 방법이 이제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큰 기업들은 이런 빅테크를 가지고 계속 앞으로 선두에서 견인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기술이나 통합 기술에 대한 그 하위 개념, 소위 이제 그 스텝을 한 단계 내리면 촉매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컨대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 Just Work Out의 기술을 가지고 쪼개보면 컴퓨터 비전 또는 지오 펜싱, 그 다음에 센서 퓨전, 딥 러닝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스타트업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이 가운데서 심도 있고 기술이 그야말로 딥테크 같은 경우는 물론 대기업이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세부화된 그 촉매 기술에 대해서는 스타트업의 영역이다. 그럼 이렇게 개발이 됐을 때는 이 개발한 촉매 기술들이 위에 대기업에 연결될 수도 있겠고, 자영업에 연결될 수도 있겠고, 플랫폼으로도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이제 스타트업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자영업의 경우는 우리가 크게 나누면 음식, 소매, 서비스 이렇게 되잖아요. 음식업의 경우는 기존의 로드샵이 없어지지는 않겠죠. 물론 숫자는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예컨대 우리나라의 로드샵의 음식점 가운데서는 약 30% 정도가 이번에 문을 닫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요.
실제로 평균 매출에서 그 이하의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게 자꾸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문을 닫을 수 없는 상황이 뭐냐면 권리금도 주고 임대료도 계속 계약 기간이 있다 보니까 채워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심정적으로는 한 30% 정도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음식업이 언택트 쪽으로 약간의 변화하는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거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이제 서비스 로봇이 나오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정부 기관하고 대기업하고 서비스 로봇을 개발하고 그걸 렌탈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더군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드라이브 스루나 워크업 인도, 소위 이제 워킹 스루 같은 것들이 접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매업의 경우는 아시겠지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지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죠. 소위 O2O의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제 드랍시핑, 소위 이제 직송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이 뜨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컨대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 직접 유통을 하지 않고 누군가가 옆에서 이제 셀러를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판매된 것은 제조업에서 바로 그 배달하는 그런 모델로 나타날 것 같고요. 온라인 셀러 쪽이 굉장히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의 경우는 이제 이 머슬 비즈니스, 소위 이제 근육으로 할 수 있는 업종,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이 될 것 같고요. 직업을 만약에 잡지 못했다라거나 창업은 해야 되는데 자본금이 부족하다라거나 이런 것은 이제 근육 비즈니스 쪽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재능, 소위 탤런트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또는 협업을 활용한 소위 프로젝트성 모델 또는 콘텐츠 프로바이더 이런 쪽으로 전환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쪽으로 전부 접근하기 어렵다. 예컨대 나는 실패를 해서 돈도 없다. 특별한 재능도 없다. 이랬을 경우는 이제 사회공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모델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것은 이제 저는 서드 스테이지라고 하는데요. 예컨대 이제 공공기관과 또는 민간기관과 그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서드 스테이지라고 제가 명명을 합니다. 이런 쪽은 정부가 상당 부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없더라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은 나타나게 되겠는데, 자, 대기업 쪽으로 잠깐 더 볼까요? 최근에 나타난 것 가운데서, 이제 대기업이 주로 빅테크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산업을 선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빅테크를 하면서 또 하위 개념, 소위 그 스텝을 내려오면 중견기업이라든지 유통 제조업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 소매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창고를 많이 필요로 해요. 우리나라에 물류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약 1,400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창고의 털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온라인 하는 대기업들 만나보니까 35,000평 이상의 큰 창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제품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직접 다이렉트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렌탈 비즈니스가 많이 뜰 것이다라고들 예측을 합니다. 그럼 렌탈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상품을 개발을 해놨다고 하면 그걸 직접 팔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뭐 안마의자처럼 그걸 렌탈로 전환을 하면 좋겠다. 그럴 경우는 직접 그 예산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사모펀드를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사모펀드가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렌탈 비즈니스로 접근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창업이 이렇게 전환이 될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주변 환경과 지금 자금 규모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어떤 영역으로 내가 접근할지를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정부가 일자리를 지금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직장을 그만두거나 또는 폐업을 할 경우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플랫폼에서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것이다.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그 콘텐츠를 가지고 독자적인 노선을 가게 될 것이고 소위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제 소위 옛날 용어로 하면 프리랜서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근육으로 와서 플랫폼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직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 내가 역량이 어떤 경우에는 역량을 가진 이 역량을 가지고는 어떤 직업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충분히 이해해야만이, 그래야 다음 시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역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창업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정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창업하는 게 가장 쉽고 또 간편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가 아마 창업에 대대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처럼 앞으로 이제 창업 쪽에 거의 거품을 의도적으로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아이디어가 있으면 얼마든지 접근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가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기술 기반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근육 기반으로 할 거냐, 아이디어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난 더불어서 사는 사회적 모델을 가지고 할 거냐, 또는 그래도 나는 자영업을 할 거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즘에는요, 어차피 오프라인과 결합을 해야만이 새로운 통합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자기 역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서로 협업하는 모델로 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부 자금을 받으려고 했을 때는 나 혼자 독단적으로 제안했을 때는 잘 통과가 되지 않아요. 보통 3명 이상 이렇게 협업했을 때 자금을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내는 것도 지금의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힘든 시기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도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힘내시고 자기 역량을 점검해 보시고 어떤 영역으로 내가 접근을 처음에 시작하는 게 좋을지를 판단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